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재단채권, 이번 시간부터는 재단채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단채권의 종류, 이런 식으로 아마. 일단 먼저 재단채권이 뭔가. 파산 절차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 절차의 수행상 필수 불가결한 비용, 특히 파산재단의 관리, 보존, 처분에 관한 비용은 총채권자의 공익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 파산채권이 우선하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인정된 것이 재단채권 제도입니다. 즉,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또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법제 475조, 476조. 이것은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후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생긴 채권이지만 이러한 채권뿐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상의 견지에서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된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등과 같이 정책적 공익적 이유에서 재단채권으로 규정된 것이 그 경우입니다.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존립이 재정적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그 징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임금채권 등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일반 재단채권으로서 11종의 재단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 473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개의 경우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재단채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단채권이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은 신고, 조사, 확정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파산채권은 신고, 조사, 확정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단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조사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실무상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진술, 파산관제인이 사무실로 배달되는 채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지사 등의 공문을 보내 채무자의 체납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자는 직접 파산관제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 감독권 발동을 촉구한다든지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지만 파산재단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두 번째,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의 우선하에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파산채권과 공통되지만 파산 절차를 통하여 배당이라는 형태로 평등한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직접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파산채권과 성질이 다릅니다. 재단채권 중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생긴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 또한 그 이외의 재단채권은 공익상의 이유에서 통상의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부터 변제를 받고 그 변제 후 자녀재단으로부터 각 파산채권자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 책을 보시면 재단채권에는 크게 공동의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생긴 게 있고, 두 번째는 공익상 혹은 정책적 이유에서 재단채권화한 게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쭉 11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또한 재단채권은 별채권 한 채권과도 다르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자의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별채권과 유사하지만, 별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 이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의 전체로부터, 이 별채권은 어떤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별채권 리꼬르 근저당권이라고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대표적인 권리가 근저당권이니까 저당권, 나머지 질권, 양도담보권, 유치권, 이건 좀 어렵죠. 또
그 관련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당권이 대표적인 대표 선수입니다. 별채권. 별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변제를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권리이지만 환치권과는 다릅니다. 환치권은 우연히 파산재단에 사실상 포함되어 함께 점유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되찾으려는 것이고, 본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재단채권과 환치권은 다릅니다. 환치권은 결국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상대방이 갖는 권리죠. 우연히 채무자께 아닌 게 파산재단에 혹은 채무자의 영역에 남아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스. 물론 이제 담보권으로 이제 실무상 취급하지만 일부 설은 환치권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환치권 이해하기 훨씬 쉽죠. 담보권보다. 리스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 이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아주 표를 변호사님이 잘 짜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채권,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재단채권,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받는다. 여긴 변제라고 쓰죠. 변제.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 가능,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신고, 인부, 확정 등 채무자회생법상의 채권조사의 대상이다. 그러면 아니겠죠. 여긴 신고, 인부, 확정 등 채권조사 절차 불효.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배당 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시변제입니다. 수시변제. 돈만 있으면, 파산재단이 형성되면, 재단채권이 있으면 갚으면 됩니다. 아, 국세가 있어? 알면 갚으면 돼요. 아, 뭐 4대 보험 안 낸 게 있습니까? 갚으면 돼요. 수시변제.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입니다.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이죠. 그러면 결국은 예외적으로 비면책이 있다는 거죠. 이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뭐가 있을까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그 다음에 뭐 임금채권, 양육비, 뭐 부양료, 그 다음에 뭐 신원보증금,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행의 생명 신체 상해, 뭐 이런 게 이제 비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산채권이지만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이지만 일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면책. 재단채권은 면책이 안 됩니다. 재단채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세죠. 조세.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이거 다 면책이 안 됩니다. 비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평등하게 변제, 안분 변제합니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자는 1억이고 어떤 채권자는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이제 11분의 1, 11분의 10, 11분의 1로 나눠서 이제 돈을 나눠줍니다. 이게 평등 변제고요. 안분 변제고요. 그 다음에 재단 채권사에는 순위가 존재합니다. 재단 채권사에는 순위가 존재해요. 가장 최우선 되는 게 관제인 보수입니다. 관제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뭐 이제 부족한 경우에는 안분 변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산 절차에 관한 비용을 최우선 변제하고요. 만장 먼저 띄워놓고 나머지는 이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임금채권 딱 안분, 그 사이에서는 안분 비례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재단채권의 의의와 성질 등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파산채권과 구별하면 됩니다. 뭐 별채권이나 환치권하고는 뭐 그렇게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파산채권하고 항상 비교해서 절차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아, 절차이지 않고 변제한다. 신고, 인부, 확정 등 채무자회생법 채권조사 대상이고 아니다. 배당 절차에서만 변제 가능하고 이건 수시변제. 원칙적으로 면책의 대상이고 이건 비변책. 평등하게 안분 변제고 재단 채권 사이에는 순위가 존재한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단 채권의 종류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